남아미타불.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한달 남았습니다. 참말로 너무 빠르다 그죠? 진짜 빨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인생 여행길, 인생을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해서 부처님 법을 한번 비춰봤으면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제가 가슴 깊게 계속해서 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냥 막연히 정답이 없다라는 것만 갖고는 위로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하고 관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사회 공부만 했을 때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과 죽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굉장히 우애가 돈독했는데 동생이 굉장히 능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 동생은 사회로 성공한 분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먹고 금정도 없는 형편에서 100억대로 만들어내고 그걸 한번 말아먹고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롭고 힘이 있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 자체가 인간의 도 자체가 그분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친척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0에서 시작해도 다시 일구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원 일일이 하나하나 그 인생사까지 상담을 해가며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잡아주고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생 옆에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동생 바라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디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그 신발 자기 동생 신발 잃어버릴까 싶어 그 신발을 빗에 싸갖고 안고 있을 정도의 애정이에요. 우리 동생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사내 식미를 다 마련해갖고 제때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동생 입장에는 어때요? 내가 가장이고 중심이 돼서 이렇게 모든 걸 이끌고 살면서 이제 언니를 돌보는 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옆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언니가 정말 갑작스럽게 그날따라 언니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먹자 해갖고 그날따라 먹었는데 저녁에 마치고 들어가서 항상 동생이 오면 동생이 오는 거 보려고 문 앞에서 그 문이 바라 보이게끔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들어갔는데요. 언니가 자나 할 정도로 이렇게 미동이 없어서 자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절했는 줄 알고 119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운명을 하셨더라. 근데 그분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제가 그게 너무 깊게 짙게 느껴져서 제가 이번 주에 밤을 한번 샜어요. 관한다고 명상에 들어서 너무 그 공허함이 깊게 젖어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그 언니를 돌보면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사는데 내가 힘들고 모든 걸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언니가
남편이고 애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친구고 내 모든 내 인생의 풍경하에 언니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언니를 돌보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나를 돌봤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좋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집도 크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집도 큰 집을 지어서 언니랑 같이 산다고 그랬는데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큰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공허함이 어떻겠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4살까지 말을 안 하더랍니다. 4살까지 말을 안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지적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이 28살을 먹었는데 지적장애니까 몸은 건강할 거 아니에요. 키가 부모보다 1.5배, 등치도 이만해요. 근데 인지는 2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를 얼른 먹고 양치질을 한다고 칫솔을 딱 내밀면 치약을 쭉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약을 조금밖에 안 짜주냐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 치약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 항상 양치질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 인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치약이 맛있으니까 치약을 먹는 거예요. 자꾸 못 나가게 잡아도 너무 등치가 크니까 질질질질 끌려가요. 근데 28이에요. 근데 부모가 물신양면 키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1년 전부터 콩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소리는 했는데 이 아들 둘이나 되니까 그 큰 등치를 어디 놔놓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 병원에 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2살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자꾸 안 놔요. 갓난아기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작진이 들어와고 그럼 하루만 우리가 볼 테니까 병원에 갔다 온나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암인 거예요. 그것도 3기. 그러면 이 인생을 봤을 때 어때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인생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제 이 아버지는 신장암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내 새끼니까 내가 돌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저 아이들이 지체장애고 그렇지만 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 굉장히 좋으세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또 아무런 다른 장애는 없어요. 자식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서 왜 잘 살았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어. 돈도 아주 많아. 인덕도 있어. 많이 베풀었으니까. 다. 근데 바로 옆에 항상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돈이 많든 작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인생은 누구나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 인생에 돈이 없으면 돈을 추구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구색을 맞춰서 하는 거를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슬픈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진 게 있으니까 어때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밤에 가면 혼자서 공허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을 느껴봤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지하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공허함에 저도 크게 이렇게 영혼이 좀 울림이 좀 있었던 한 주였는데 제가 오늘 인생 여행기라고 제목을 정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는 여행하는 거와 같지 않겠는가. 금방 두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여러분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행은 어때요? 여행은
우리가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지방도 가보고 저 지방도 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새로운 곳.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그쪽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죠? 그 여행을 갈 때 또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어때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또 참 좋잖아요. 그죠? 또 혼자 가는 여행길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 자기 성찰 때문에 가는데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매 순간 그게 행복인 것을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매 순간. 그 쌍둥이 지적장애가 있는 쌍둥이지만 그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을 사랑하며 그 아들들 옆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있을 수 있음에 이 시간까지 내가 얘들이랑 같이 있고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얘들이 있어서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죠. 그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내 인생의 풍경화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여러분이 주인공일 때 여러분 인생의 풍경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죠. 지금도 병고가 있어서 돌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돌본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돌아갔었을 때 느끼는 부분은 지금은 결코 알 수 없는 경계예요. 그게 인생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목적지를 정해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몇 박 며칠에 어떤 걸 보고 오고 이런 목적은 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경험을 하면 참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거기에 계속해서 풍경에도 반짝반짝 아름답다 와 독특하구나 이야 하면서 이 뇌에서 막 폭죽같이 막 이게 퐁퐁 떠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매 순간을 행복인 줄 알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행 갔는데 어때요?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불편해.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래서 힘들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 막 불평불만을 해요. 죽겠어 힘들어서. 관점이죠. 그죠? 어떤 관점을 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내가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언제 어디에 갔다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습득을 하고 이게 게이머예요. 내가 그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생을 받아서 윤회를 하는 아바타처럼 가서 경험을 습득을 해서 갖고 오는 게 내한테 증득이 되는 거죠. 영혼의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 단계가 있대 있죠. 짙은 보라색에 푸른색에 그죠? 황금색에 흰색. 그러면 흰색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하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치가 돌아가서 우주가 발전하는 하나의 모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이 사람 만나고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행에 가서도 돌아간다. 인생에 마치고 죽을 때도 돌아간다 하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로. 똑같은 거죠. 지금 11월 30일이에요. 이제 내일이 되면 12월입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땐 겨울은 뭐예요? 이제 죽음의 순간에 왔죠. 네. 이 생이 가고 다음 생이 오는 게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새로운 해가 오는 게 새로운 삶을 얻는 것과 같죠.
하루로 치면 어때요? 아침에 태어났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통해서 밤에 잠을 자는 게 죽음이라고 보면 그 또한 윤회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는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게 뭐가 됐든. 그러면 뒤에 가면 뭐가 남는다? 후회가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를 계속 하셔야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계속 첫 번째 화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38난이. 맞아요.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두 번째 화살을 본인이 끊임없이 독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거든요. 어떤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듦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보자 하니까 보자긴 줄 아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으로 또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겪으니까 기가 참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지는 거죠. 보골이 나가고 이게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이제 저한테 상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통화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뇌는 어때요? 쌓여있죠. 깜깜해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했죠. 이 사람이 보골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는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오늘 되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하니까 보골이 다시 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제 일어난 사건에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상처를 다시 한번 내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나를 상처를 준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하겠죠. 오늘도 상처 주고 내일 또 상처 주고 그 다음날 또 상처 주고, 그래갖고 상처 입은 사건은 10년 전인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왼수를 잊지를 못해.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 독화살인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살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독화살은 너무 독이 강해. 그건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딱 알아차림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한 번 상처받았을 때는 덜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상처를 2번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래, 아침에 생각하니까 보글이 나 죽겠네. 저녁까지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고집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가 결론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유 없이 이유 불문 just 그냥 놓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상대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고를 내고 뭐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그대로 간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보고를 내면 어때요?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돼. 본성을 찾아라 이 말이야. 원래 나라 돌아가라. 저 가끔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도 막 집중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와 안 되는가 하면서 막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 이게 경직이 되잖아요. 이렇게 인상이 막 써지면서 이러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요. 그러면 세상이 막 각박하게 느껴지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막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베풀 때 얼마나 자비를 가지고 베풀어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탁 알아차리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전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비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충만했다는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풀어요. 웃고 입꼬리 올리고 사랑하자. 예쁘게 보자.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싹 풀면 세상이 싹 풀려요. 내가 앙 하고 있으면 세상이 깜빡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싹 보면 세상이 다시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를 풀 수 있다가 아니고 just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본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행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하는 마음을 살고 여러분 삶의 내 풍경화 속에 풍경들이 여러분들 풍경화를 완성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하나. 그 풍경화 속에 있던 그 나무 하나가 없으면 어때요?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그죠? 나를 정말 기껍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 순간 여러분 행복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